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아직 좀 시간이 일러서 참석해야 되실 교수님들이 아직 다 오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신 분들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먼저 제가 그동안 설문 작업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학공학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산업체에서 본 화학공학 교육이 어떠한 그 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약 30분인데 되도록이면 25분에 끝내서 시간을 좀 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시죠. 다음 slide. 먼저 지난 2년 동안의 교육연구위원회의 활동 성과 보고를 간략하게 먼저 제가 2001년 4월 27일에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4대가 5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 제가 위촉을 받고 간사장으로 성균관대 한기영 교수님, 그 다음에 훈익대학의 정위영 교수님, 서강대학의 부기갑 교수님을 간사진으로 우선 구성을 하고, 그 다음 달에는 지부위원과 산업체위원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부위원은 각 지부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경남대 김학준 교수님, 충남대 박서준 교수님, 건국대 박주권 교수님, 그리고 나중에 전남대 이름을 얼른 기억이 안 나요. 전남대까지 지부위원을 송효순 교수님, 이렇게 해서 지부위원을 구성을 했고, 산업체위원회는 SK의 민화식 박사, 삼성종합화학의 손성원 박사, LG화학의 송기용 박사, 그리고 한화의 공정수 박사를 위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구성이 된 다음에 추계학회 대비해서 8월 10일 날 1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의 주안점은 그 학과장 포럼의 주제로서 화학공학의 현주소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학계 및 산업체 설문을 돌려가지고 이때의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고요. 여기에서 만든 내용은 박원희 보고서가 그 화학공학계 이름으로 발간될 텐데 이때 한 챕터로서 활용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실망적이었습니다. 약 1100군데의 기관과 교수님께 설문지를 돌렸습니다만은 회신이 27개 기관, 이거 명이 아닙니다. 27개 학계 및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로부터는 34명의 응답자를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1차 지역분과와 교육연구위원회 공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 목적은 이러한 설문의 그 회신 내용의 분석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증받기 위해서 대전 유성의 그린하우스에서 이 충남지부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에 2001년도 추계 학술 발표에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가 있고, 그 외에 전문가 교수님들 및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내용이 전부 나이스지에 그 다음 회의 나이스지에 발표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금년도 2002년도에서는 2차 지역분과 그 다음에 3차 지역분과가 각각 마산 경남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의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각각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설문지를 리파인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서 이때 회신이 학계 및 연구사로부터 이는 62개 기관이나 62명입니다. 약 25개 기관
기관으로부터 62명 정도의 회신이 왔고 산업체는 약 6개 기관의 26명부터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이 내용을 통계를 잡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현재의 화학공학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먼저 분석할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체에서 화학공학 교육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먼저 학교에서 본 우리 화학공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화학공학 교육이 현재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약 76%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만은 작년에 2001년도에 약 93%가요? 93% 정도로 절대적인 그 동의를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화학공학이 상당히 위기다. 그런데 2002년에는 76%로 다소 떨어진 사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위기의식이 다소 그 사이에 완화 또는 후퇴되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이후의 설문 응답에도 계속해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써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 가지 응답이 왔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것이 역시 정부 기업의 투자 축소, 그리고 사회인식의 결여, 특히 3기 업종이 아니냐 하는 그 사회인식의 결여가 주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순위로서는 고교교육에서 이 화공교육에 대해서 오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수학생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2001년에는 우수학생 유치의 어려움을 제1순위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전이 된 것으로 보아서 작년보다는 학생 유치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써달라고 했을 때 역시 화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이 이 문제 기간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경향이 45%나 됐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화학공학과의 명칭 변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지 못하다의 비례가 거의 반존됐었는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52%로 약간 상향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서는 바람직하다가 52%,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48%였는데 이것이 반전돼서 바람직하다가 48%,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52%로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동시에 그 비율이 다소 약화됐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만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명칭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의견은 압도적으로 88%가 응용화학공학부 정도의 요청이냐. 제한된 것은 신소재공학부, 환경미화학공학부, 생명화학공학, 화학, 생명공학부 등등의 다양한 이름이 제한됐었습니다만은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응용화학공학부 정도가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명칭 변경에 대한 현실적인 혹은 논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때 찬성의 논리에 있어서는 명칭은 학과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특히 주된 이유가 나노기술, 환경기술, 생물기술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을 제공해야 되지 않냐 하는 논리였고요. 반대하는 논리는 교육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타이틀만 변화해가지고 그게 진정한 교육이 되겠느냐. 또
신입생의 학과 선택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단기적인 처방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화학공학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의연하게 지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화학공학의 교과목의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거의 76%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2001년에는 그 동의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85% 정도가 당연히 바꿔야 된다. 그런데 금년도에서는 76% 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약간 동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학과목을 수정했거나 또는 화학공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학공학 주요 과목을 계속 지키겠다는 의지로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귀학과의 교과 과정을 수정하였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36%가 수정하였고 수정할 예정이다가 40%로 76%가 수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이 이미 교과 과정을 수정하고 종료하였다 한 것으로 봐서 교과목의 수정이 앞으로의 대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였을 때 보강할 과목과 그 다음에 보강을 했으면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축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BT, ET, NT, IT에 관련 과목을 보강하겠다. 또 신소재 관련, 환경 및 안전 관련 과목을 추가하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에 축소 과목으로서는 전통적인 화공의 핵심 과목을 통합 축소하겠다. 아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통합 축소하겠다. 그런 대상 과목으로서는 이동현상, 단위조작, 연력학 이런 것들을 축소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수리적인 전통 과목으로서 화공수학, 공업수학, 수치 해석 등을 축소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보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화공 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노 시대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초 과목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생물 재료 환경의 과목을 보강해 넣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유가 주된 주류였고요. 축소 이후로서는 지나치게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과목은 학생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다소 축소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그 다음에 그 전공 필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81%의 대다수가 유지하고 있고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유지하고 있다가 54%에서 81%로 상당히 현격하게 증가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보지 않고 화학공학의 핵심 과목은 어떠한 변화에도 우리가 견지해야 되겠다는 교수님들의 어떤 결심이 엿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지하겠다는 어떤 과목을 계속해서 이 핵심 과목으로서 유지하겠느냐 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화공전력학, 반응공학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동현상, 단위조작, 그 다음 순서가 물리화학, 유기화학, 양론의 순서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음.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부제를 수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74%가 수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는데, 금년에는 96%가 수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이미 학부제로 전향이 완료되었음을 이 통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용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그 학과와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섬유공학, 그 다음에 모분자, 공업화학, 재료 이런 순서로 그 학부제의 수용 학과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공학인증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공학인증제도에 대해서 수용하였거나 수용할 예정이냐 했을 때 8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대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76%에서 83%로 공학 인증 제거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인식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통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공학 인증 제도에 관한 하는 학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론을 갖고 수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결론적인 얘기는 일단 교과목은 공학인증제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자유의사에 맡겨서 심화 전공과 그 다음에 복수 전공제를 잘 활용해서 심화 전공에 공학인증제의 커리큘럼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멀티 트레일로 그 학과의 그 교과목 트레일을 멀티 트레일로 설정을 해서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에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공학인증제에 필요한 학과목을 교육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과 대표자 포럼에서는 어떠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학과의 특성화, 또 향후 화학공학의 교육, 이것은 화학공학의 교육의 지향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학과목이 중요하고 어떤 학과목이 축소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화공산업의 적극적인 홍보 유치, 그리고 화학공학의 지원 육성책 등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업체의 응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화학공학을 전공한 신입사원의 평균적 업무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지금 과장급 이상의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그 의견은 46%가 그저 그렇다. 그 다음에 만족한다 38%, 불만족한다 16%.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봐서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그저 그렇다 한 것에 물어봐서 졸업생에 대한 큰 신뢰를 두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어느 쪽이 불만족스러우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가 65%였습니다. 이것은 학부제에 대한 그 피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전문 지식 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초 학문 지식 17%, 전문 지식 20%로서 약 37%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신입사원의 인성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성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 뭐냐 했을 때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희생정신이 가장 부족하다. 이건 아마 대학원생들이 아마 참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희생정신이 부족하다. 또 집단과의 화합력이 부족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런 그 신세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성적 특성을 그대로 회사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능력에 관계돼서 그 어떠한 그 추가적인 의견,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무엇보다도 자의적인 연구 능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일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외국어, 부적기기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입사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의 배양이 대학에서 배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 신입사원의 그 퀄리티를 과거 10년 전의 그 신입사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전문지식 면에 있어서는 향상되고 있다 32%, 현상 유지다 24%, 최고하고 있다 36%.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미뤄봐서 향상되고 있다는 판단보다는 퇴보하고 있다는 판단이 약간 우세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졸업생의 퀄리티가 이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보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중시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 지식 중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과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좀 골라달라 그랬을 때 뜻밖에도 이 퇴보의 상황이 가장 큰 것이 기초학문 지식입니다. 전공 지식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줄 알았더니 기초학문 지식이 부족하다. 즉 다시 말해서 물리, 화학,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제대로 들어서 있지 않은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컴플레인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 일반 상식도 상당히 부족하다. 대신 외국어 능력과 컴퓨터 능력은 좀 나아진 게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기초 학문 지식에 대한 그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 인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비교해서 어떠냐? 절대적으로 60%에 해당되는 것들이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적인 인성과 마찬가지로 희생정신과 성실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졸업생의 인성이 전폭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또 집단 조직과의 화합은 희생정신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기업체에서 느끼고 있고 학부제 실시 이후에 더욱 심화돼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가 교육기관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의 예로서는 봉사의 의무화나 또는 현장 실습의 강화 등을 통해서 조직과의 어떤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의 능력 변화 추이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했을 때 당연히 사회적인 인식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그 계도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문제점은 비전,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 프로의식의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실습 위주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실험 실습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희생정신이 단체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또는 현장 실습 과목이 필수적으로 개설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지. 다음.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그 전공 분야의 과목이 어떤 것이고 비전공 분야의 과목이 어떤 것이냐 설문을 해봤을 때 뜻밖에도 단위 조작, 열 및 물질 전달, 유무기 공업 화학의 지지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공학, 화공양강, 화공시험 하는 거.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 그 교육기관이 열심히 지향하는 NTBT 등의 그 어떤 방향성과는 달리 지성산업체에서는 고전적인 화공 지식의 필요성을 아직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NT, IT, BT, ET 순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했을 때 기업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반응공학, 연력학, 유체열, 물질 전달의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도 반응공학, 여기서도 유체, 반응공학 분리 이런 것으로 비추어 봐서 학교에서 IT, NT, BT, ET 각 분야의 특성을 계속 키워야 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공교육의 필수 과목인 연력학, 반응공학, 유체, 열 및 물질 전달, 분리공정 등의 화공의 고정 과목을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특성화된 과목을 가르쳐라 하는 그 메시지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신기술 분야의 종사를 현재 설문자가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약 44%가 신기술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신기술 분야의 종사하는 경우 장차 신기술로 직업을 바꾸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67%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신기술을 산업체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체의 시각은 소위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성 및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실험적인 시각에서 신기술을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신기술에 대한 사업체의 시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서 마지막 한 점. 마지막입니까? 산학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62%에 대한 응답자가 산학관계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산학협동연구, 그 다음에 인턴제도, 그 다음에 산업체의 교육 참여를 통해서 산학관계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죠. 결론. 이렇게 해서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화학공학 교육을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위기의식의 파고가 약간 지나간 것이 아니겠냐. 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카운터택으로 그래도 그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화공의 핵심 과목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교수님들의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의 대학은 이미 학부제로 전형이 완료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은 꼭 필요하며 학과의 명칭도 변경함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은 또 상당수가 화학공학 교육을 화학공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보수하겠다는 학과도 적지 않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공학인증제도의 필요성은 학교의 관점에 있어서는 아주 절실하나 이 학과목의 편제라든가 산업체의 호응 등이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산업체에서 보는 공학인증제도는 아직도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산업체에서 보는 시행사원의 공학적 능력은 대체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인관계와 성실성에 대한 인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전문교육도 많이 강화해야 되겠지만 특히 인성적인 문제에 대한 전폭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강조하는 교과목은 4대 기초 교과목인 여지껏의 화학공학 전통과목인 연력학, 이동영상, 반공학, 단위조작, 수학 등의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새로운 분야인 환경, 안전 분야, 생물화공, 소재, MT 등의 신규 과목이 강조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동은 대체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보다 긴밀한 산학협동 연구, 공장 실습, 교육자의 산업체 참여, 산업체의 교육자 참여, 교육 참여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